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레전드 알바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엽떡을 먹으면서 에어컨 소리 때문에 끄고 먹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더워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한 입만 먹을게. 일단 먼저 제가 그동안 했던 알바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롯데리아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소고기집, 쪽갈비집, 족발집, 빙수 테이크아웃 빙수 카페, 그리고 그냥 개인 카페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 많이 했어요. 그냥 일단 첫 알바썰부터 풀어볼게요. 첫 알바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전단지 알바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좀 알바라고 하기 뭐하긴 한데 그때 당시 중학교 2학년이니까 용돈을 진짜 적게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아이돌, 그러니까 좋아했던 오빠분들 계셔요. 네, 지금은 아니지만 굿즈인가 앨범인가를 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용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그때 빠순이 친구였던 애랑 같이 그럼 우리 알바를 한번 해볼래 하다가 그러면 웨딩홀 알바를 해볼까? 거기 미성년자 뽑거든요. 근데 거기도 무슨 고등학생 이상만 다 뽑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걔 애기야. 누가 중학생을 일을 시켜. 제 입장에서도 안 뽑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막 그랬는데 근데 막 전단지 알바는 나이를 안 본다는 거예요.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해가지고 어디에 막 집합? 모이라고 하나? 그래서 그 모임 장소를 알려줘요. 그래서 모이면 이제 그 하루에 그 나눠줘야 되는 전단지를 줘요. 그래서 그 전단지를 받은 다음에 이제 그 전단지를 배포를 하는데 이게 아파트 어떤 단지에 배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다 공동 현관이 있는 아파트들이야. 근데 그 공동 현관 비밀번호도 안 알려줘. 그냥 무작정 붙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어떻게 붙이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단 집을 일단 누른 다음에 뚫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그거 어떻게 뚫어? 그래서 저 땡땡이 친구인데 땡땡이가 연락 안 받아서 막 열어달라고 했다 이러거나 아니면 뭐 제가 몇 호 사는데 지금 뭐 부모님이 뭐 부재 중이셔가지고 뭐 제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몰라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거. 그래서 그렇게 뚫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래가지고 근데 또 경비 아저씨들한테도 들키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불법이더라고요. 그렇게 전단지 붙이는 게 불법이야. 그러니까 들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막 사람들 막 들어갈 때 몰래 들어갔다가 막 계단 올라가는 척해서 막 한 2층, 3층에 숨어 있다가 그 사람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 것 같으면 그때부터 붙이기 시작하거나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전단지 양이 개 많거든요. 그걸 다 붙여야 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래서 그냥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왜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그냥 친구랑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하자 막 이렇게 해서 벤치 공원인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근데 우리 그냥 이거 그만하고 갈까? 막 이랬는데 친구가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 아깝지 않냐? 돈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막 이랬는데 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경비 아저씨한테 걸리면 막 그 어린 마음에 걔 혼날 것 같고 아줌마들도 몇 분 뭐라고 하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또 최종적으로 제가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집을 가고 친구는 계속 했거든요. 최종적으로 그만둔 이유가 뭐였냐면 그 전단지가 무슨 전단지였냐면 제 3금융권 그러니까 사채죠. 사채 해준다는 그 전단지였던 거예요. 막 대출금리 막 무조건 해주는 대출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누가 봐도 사채 같은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거지. 그래서 그런 사채 대출 그거 종이 쪼가리를 거기다 붙이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너무 아닌 것 같고 무서워가지고 붙이다가 그 담당자분이랑 연락을 해야 되거든요. 뭐 몇 동 몇 호 완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내야 돼요. 붙이고 나면. 그래서 그냥 그분한테 연락해서 저 뭐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죄송하다 하고 그 개 많은 전단지를 가지고 제 옷장에 처박아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썰. 이건 제가 고3 때 수능 끝나고인가? 1월달인가? 1월달이었나? 아닌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언저리일 거예요. 그때 제가 동네 초밥집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했던 썰들을 풀어드릴게요. 사장님이 두 분이 부부야. 사장님이 부부인 곳 가지 마세요. 제발. 물론 케바케가 있겠지만 높은 확률로 힘들다. 가지 마. 그냥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그냥. 그래서 어쨌든 거기를 딱 면접을 봤는데 합격을 해서 그래서 나오라고 해서 막 나갔어요. 근데 처음에 자꾸 외모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아닌데 물론 감사하긴 하지. 근데 막 뭐 태림이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처음에 감사했죠. 처음에 감사했는데 그래서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이러다가 그리고 옆에 계신 그 남자 사장님도 칭찬해주시고 뭐 그분들 눈에 예뻐 보였나 보죠. 뭐 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자꾸 뒤에 뭔가 나중에 정말 살 빼면 뭐 엄청 인기 많을 것 같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좀 칭찬이긴 한데 뒤에 살 빼면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그렇게 뺄 수 있었으면 내가 이미 뺐지. 급발진 그만. 그래, 어른들이 뭐 그냥 좋은 말에 뭐 좋은 의미로 뭐 그렇게 말하는 거겠지 막 이랬는데 제가 뭐 탐탁지 않으셨나 봐요. 제가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시지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뭐 좀 더 일을 열심히 해라. 지금 뭐 일을 하려는 의지가 너무 안 보인다. 뭐 일을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최저시급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돈을 훨씬 많이 주고 너를 고용하는데 그렇게 얼굴을 막 썩은 표정하고 이렇게 일을 하면은 나도 기분이 좋지 않지 않겠냐 이러면서 남자 사장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그래 뭐 사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그래서 막 죄송해서 더 밝게 막 손님들한테 인사도 하고 그냥 열심히 했어요. 진짜 그분들 입장에서도 아닐 수도 있으려나. 어쨌든 그리고 한 번도 손님들한테 컴플레인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세요? 뭐 이런 소리를 듣는다거나 좀 불친절하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 없거든요. 그래서 몇 번 계속 얘기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고치겠다고 계속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들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대체 뭐 얼마나 더 내가 웃어야 되지?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를 들으니까 표정이 점점 더 굳는 거예요. 내가 딱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였냐면 또 그날도 얼굴이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냐 일하기 싫냐 막 그렇게 얘기하는 날이었어. 또 근데 홀서빙은 알바의 꽃인데 그러려고 너희를 뭐 쓰는 건데 그렇게 뭐 홀서빙 알바에 꽂힌 홀서빙 그렇게 죽상을 하고 있으면 손님들이 기분이 좋겠냐 이러면서 또 막 그런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한 3년 정도 지나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꽃이라는 워딩이 너무 저는 좀 기분이 나빴어요. 뭔가 내가 무슨 진짜 그 화류계에 일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막 그리고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다. 일하기 싫으면 빨리 말해라. 다른 사람 구하면 되니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 그만두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두 분이 자주 싸우셨어. 자주 싸우셔서 중간에서 눈치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티를 엄청 내셔, 막 맨날. 남자 사장님이 이렇게 초밥을 이렇게 마시면은 옆에 여자 사장님이 그걸 이어받아서 옆에 뭐 와사비나 뭐 기타 데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막 싸우면 서로 엄청 표정부터 썩어 있고 막 서로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좀.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맨날 이 말투로 말하시고 그래서 저 중간에서 미쳐버리는 거야 아주 그냥. 그리고 둘이 막 소통도 안 하시고 저 사장님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려 막 이러고 그 개 좁은 그 가게에서 둘이 얘기하면 되지 나보고 그걸 얘기하래. 개빡친 썰들을 말하니까 제가 화를 너무 내네요. 짠. 제 인생 개레전드 알바 썰. 여기는 어떻게 입사를 하게 됐냐면 동네 근처에 어떤 족발집이 문을 여는데 거기 알바생 구한대. 그래서 오픈 멤버로 같이 있었는데 여러분 근데 잠깐만 오픈하는 곳 가지 마세요. 매뉴얼이 하나도 없어서 여러분이 매뉴얼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미 매뉴얼이 잡혀진 곳을 가. 제발. 힘들어 가지 마세요. 그 사장님들도 부부였어. 그래서 여자 사장님, 남자 사장님 부부였는데 왜 자꾸 부부인 데를 갔을까 나는. 근데 거기는 부부 때문에 문제는 없었어. 그 남자 사장님이 뭐 일찍 퇴직을 하시고 뭐 이렇게 가게를 차리신 그런 케이스여서 되게 아직도 부장님 같은 회사 부장님 같은 스타일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영업인데 회사처럼 굴리려고 하는 유도리도 별로 없고 장사를 처음 해보시는 거고 저는 알바 경험이 많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사장님이시니까 근데 되게 일머리가 없으셨어요. 뭔가 비효율적이라고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테이블이 한 10개 정도가 있는 매장이었고 오픈 되게 초기니까 막 웨이팅 같은 것도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식은 꽤 맛있었어요. 한 20평? 20평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배달도 같이 하는데 이게 원래 식당에서 일을 하면은 그 알바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 명은 무조건 배달, 한 명은 무조건 홀 이게 아니라 만약에
어차피 배달 음식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막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배달이 엄청 몰릴 때가 있고 배달이 아예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장님은 무조건 그러니까 홀을 2명이서 보는데 한 명은 무조건 배달만 빼고 한 명은 무조건 홀만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솔직히 그 배달 빼는 사람은 주방이랑 거기 사이에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 있다가 이렇게 배달만 빼고 홀 보는 사람은 음식도 나가고 이거 홀도 치우고 고객 응대도 해야 되는데 계산도 하고 솔직히 홀 보는 사람이 한 2배 더 힘든 거잖아요. 이게 더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일하는 게 더 많으니까. 그냥 뭐 홀 같이 보다가 배달 그냥 나오면 홀 안 나가 있는 사람이 배달 빼고 또 어떨 때는 누가 홀 나가 있으면 배달 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하지? 이해가 안 됐지만 어떡해. 난 사장이 아닌데 하라면 해야지. 근데 이게 뭐 처음에는 배달을 빼는 거를 뭐 번갈아 가면서 뭐 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확실히 배달 보는 게 더 쉽고 홀이 더 힘드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저만 홀을 빼게 시키는 거예요. 나 왕따 당했던 건가? 처음에 했죠. 뭐 시키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사장님이 개업하고 한 2달까지 잘 나오더니 한 3달 때쯤부터는 직원들한테 맡기고 출근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직원 중에 한 명 빼고 다 저보다 늦게 입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알바고 그 사람들 직원이잖아요. 자기가 직원이라고 막 원래 그날 제가 배달 빼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뭐 태리미는 배달 빼지 말고 홀 보고 땡땡이가 뭐 배달 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배달 빼는 날이었는데 난 분명히 배달 빼는 줄 알고 출근을 했는데 올 적이 없는 거지 이제. 어쨌든 막 그랬는데 그리고 좀 저보다 늦게 입사한 직원 있잖아요. 그 직원이 막 처음에는 막 존댓말 꼬박꼬박 쓰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말 놓으라고도 안 했는데 지가 뭐 몇 살 더 많다고 저한테 반말을 하시는 거예요. 네. 왜 그러실까? 얘를 밥 말아 드신 거지. 그것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래 나이 많은 거 축하드려요. 예, 축하드리고 축하해. 근데 최종적으로 제가 퇴사를 결심한 계기가 어느 날이었냐면 그날도 진짜 개 바빴어요. 진짜 어느 정도로 바빴냐면 홀은 만석인데 계속 음식 빼라고 하지 또 손님들은 계속 저를 부르지 심지어 웨이팅까지 있어서 뭐 계속 웨이팅 기다리는 손님들이 언제 들어갈 수 있어요? 막 계속 이렇게 말하시고 또 웨이팅 손님 들어오시려면 또 상을 치워야 되잖아요. 또 상도 계속 치우고 그냥 저 혼자 그냥 하하하 이러면서 그냥 제 일했어요. 구라 안 치고. 저희가 골뱅이탕도 팔거든요. 근데 어떤 60대 정도로 보이는 아저씨 손님들이 계셨어요. 앉으시고 또 1차에서 또 소주 좀 까셨나봐요. 제가 봤을 때 조금 취해 보이셨어요. 한쪽에는 그분들 거 들고 한쪽에는 다른 테이블 거 들고 이렇게 무슨 막 이지랄로 막 이렇게 막 가다가 막 그분들 테이블 거 드리고 이제 다른 테이블 가려고 했는데 그 할아버지 분이 반말로 초고추장 거기 소스가 있거든요. 초고추장 보고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반말을 많이 하셔. 근데 그건 뭐 익숙해요. 이거 뭐 골뱅이 찍어 드시면 됩니다 하고 전 또 바로 갔어요. 왜냐면 저 이거 들고 있었잖아요. 전 지금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딱 가려고 했는데 막 그 손님분께서 야 이 씨발려나 이러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갑자기 생각하니까 또 가슴이 철렁 내리네. 제가 거기서 한 2초 동안 벙 쪘어요. 이렇게 에? 나한테 한 건가 혹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 상황에서 예? 이랬는데 그날 사장님도 출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일반적인 사장님이라면 그렇게 막 가게에서 소란이 나면은 이렇게 나와 보거든요. 제가 모든 일했던 업장들은. 근데 그 사장님은 절대 나오질 않으시더라고요. 너무 당황해서 제가 들고 있던 다른 음식을 다른 테이블에 가져다 드리고 그 할아버지한테 갔죠. 그래서 왜 그러시냐, 이렇게 왜 갑자기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뱅이 초장 찍어 드시라고 말씀드린 거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렇게 자세히 알려줘야지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가 어떻게 알아듣냐면서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뭐 제가 뭐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냐 막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냥 막 짜증을 막 승질만 내시고 그래서 옆에 막 다른 그 일행이시던 6분이라고 했잖아요. 일행이시던 분들이 막 죄송하다고 하면서 형님 앉아 막 이러고 있고 막 저는 계속 예 죄송합니다 이러고
솔직히 내가 죄송할 게 아닌데 원래 서비스직은 그래야 돼요. 안 죄송해도 죄송하다 해야 돼. 그래서 막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막 다른 막 아저씨 할아버지 분들은 아유 형님 왜 그러셔 막 앉아 이러고 여러분 곱게 늙으셔야 합니다. 전 또 계속 거기서 죄송합니다 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결국 막 그러고 있다가 그냥 또 계속 다른 일 했죠. 뭐 거기 지금 음식도 계속 나와야 되고 홀도 계속 치워야 되고 또 빨리 갔어요. 그러고 나서 한 손님들 조금 빠지고 나서였나? 일이 좀 일단락 되니까 그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뭐 일로 와보라고. 아까 왜 그분 왜 소리 지르신 거냐고.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죠. 제가 이렇게 음식 서빙하다가 너무 바빠서 음식을 2개 들고 있어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다른 쪽 가려고 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분이 이거 어떻게 먹는 거냐고 여쭤보셔서 골뱅이 찍어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렇게 욕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말했는데 너한테 그렇게 욕을 했을 리가 있냐고. 너가 뭘 잘못했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직원이 욕을 먹었는데 전 진짜 하늘의 맹세코 그렇게 막 욕먹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거든요. 진짜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얼굴이 갑자기 개썩었어요. 다시 생각해도 말문이 막히네. 그러니까 솔직히 거기서 어떤 말을 해요. 너가 뭘 잘못했는지 잘 생각해보라고 말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화를 내셨으니까 사과는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진상 6명 할아버지분들께서 결제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 일행분 중에 한 명이 아까 이렇게 소리 지르고 욕해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내가 친구 대신해서 사과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10,000원 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던 일이 아닌 거야. 그냥 취해서 주정 버렸던 건데 나보고 뭘 잘못했는지 잘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냥 근데 솔직히 그분이 잘못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 친구분이. 그래서 괜찮다. 손님분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닌데 알겠다. 뭐 대신 뭐 사과할 테니까 뭐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괜찮다. 손님분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니까 이해한다 이러고 이렇게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막 웨이팅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웨이팅도 또 안내해드렸거든요. 안내해드리고 나서 아들이랑 같이 오신 분이셨는데 한 40, 50대? 그러니까 중년 여성분이었어요. 그분들도 식사하시고 결제하러 오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혼자 너무 고생한다고 막 보는데 너무 안쓰러웠다고 막 이렇게 웨이팅 하는데 친절하게 안내해줘서 고맙다 이러면서 20,000원을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접으셔서 이렇게 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땐 진짜 울 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장도 안 알아주는데 그냥 나랑 얼굴 오늘 처음 본 손님분께서 그렇게 진심을 감사해주시고 저가 생고생한다는 걸 이렇게 알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다 제가 더 이렇게 알아주셔서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하고 보내드리고 그니까 남의 눈에도 이렇게 나 혼자 생고생하는 게 보이는데 그 사장님은 왜 안 보였을까요? 저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고 나서도 알바를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정적으로 왜 들었냐면 그래도 좀 예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바로 말씀드리긴 했어요. 저 뭔가 더 이상 뭐 학업이랑 병행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만둬야 될 것 같다. 새로운 알바 구할 때까지 계속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그 사장님이 짜증나고 그래도 그 상도덕은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다음날 출근했는데 역시나 저 혼자 또 꼴을 봤어요. 그래서 또 그날도 생고생하고 1분이 뭐야 1초도 못 쉬고 막 일했어. 그래서 거기 족발집이니까 술도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술도 팔아서 이게 그 밖에 알죠? 그 플라스틱 박스 같은데 이렇게 병 꽂는 그런 데다 다 먹은 병을 막 이렇게 꽂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바쁘면 이게 플라스틱 박스가 다 차면 이렇게 사이사이에 꽂아놓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해가 되시려나? 이렇게 다 끼우고 나서 더 이상 넣을 데가 없을 때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끼워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날도 퇴근을 딱 했는데 그날 마감하고인가 다 같이 일하는 카톡방이 있거든요. 알바생이랑 직원들 다 있고 사장님도 다 있는. 근데 거기다가 직원이 저보다 늦게 들어왔던 입사하고 몇 개월 뒤부터 반말 찍찍했다는 그 직원분이 누가 봐도 나인 거 아는데 왜냐면 나밖에 안 봤으니까 그날 누가 봐도 나인 거 아는데 굳이 단톡방에다 사진 찍어서 올리더니 그 술병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두면 어떡하냐 뭐라 했더라? 깨끗하게 치워라?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지가 생각하기에도 좀 에바 같았나 막 그러더니 한 5분 뒤에 그 추가 카톡으로 너무 바빠서 그런 거면은 안 바쁠 때라도 좀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안 바쁠 시간이 없었어. 나 진짜 하늘의 맹세꽃 단 1분도 출근할
사람은 쉬질 않았는데 대체 언제 치우냐 그거를. 그럼 홀 두 명이서 보면 가지런하게 두고도 남지. 근데 그 뒤에 사장님 말이 더 가관이었어. 이렇게 우리 가게에 자기밖에 모르는 직원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미친. 내가 그렇게 나밖에 몰랐으면 나보고 너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이러고 바로 그만뒀지. 그렇게 버티고 있었겠냐? 아우 진짜 열 딱지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날 바로 다음날 출근해야 됐었는데 그날 이런 사람들은 내가 배려를 해줘도 이게 배려인지 모르겠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카톡으로 저는 뭔가 더 이상 일 못할 것 같다, 내일부터 출근 안 하겠다, 죄송하다 이렇게 말하고 끝났어요. 근데 제 여자 사장님은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 남자 사장님한테 그 카톡을 보냈던 거였는데 남자 사장님 일십하고 여자 사장님한테 한 하루 뒤인가에 전화가 온 거예요. 진짜 한 남자 아니냐? 그걸 자기가 얘기해야지 뭐 엄마한테 이러듯이 와이프한테 이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여자 사장님 전화 오셔가지고, 근데 여자 사장님은 진짜 너무 착하신 게 그래 태림이 너무 많이 힘들었지, 그래 고생했어, 처음에 들어와서 고생만 많이 했는데 미안하네 이러면서 그랬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자 사장님 진짜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항상 속으로 생각했어요. 왜 저분이랑 결혼을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했어요. 동네 가게니까 좋게 그만뒀으면 가게를 놀러 갔을 텐데 좋게 그만두질 않아서 그쪽으로 발도 안 디뎌요. 저의 최악의 알바 매장이에요. 여기가 좀 특수했던 거지 다른 데는 진짜 좋은 데 진짜 많았어요. 좋은 사장님들도 진짜 많이 만났고 좋은 직원들도 많이 만났는데 어느 곳이나 병신 질량 보존의 법칙 맞나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힘드시면 그만두세요. 여러분의 정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알바할 곳은 어디나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일이 힘든 건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뭔가 내가 열심히 일한다는 걸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일은 진짜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진짜.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런 곳에서는 일하지 마세요. 일할 곳 진짜 많아요. 정말로. 이 사회 초년생분들 제대로 똑바로 안 하면 요즘 MZ들은 막 이렇게 욕을 먹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MZ들이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어쩔 때 보면 그런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저희를 그런 식으로 좀 괴롭히시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고생하면서 알바하지 말고 좋은 곳에서 알바하세요. 전 지금 알바하고 있는 곳은 사장님이 너무너무 좋으세요. 부디 좋은 곳에서 다들 일하시길. 안녕.